안녕하세요. 오늘은 298강 정묘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매서운 추위가 약간 꺾였지만 그래도 겨울이니까 쌀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정묘일주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데 물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 밤하늘에 달빛, 달 속에 방아 찧는 토끼. 우리 어렸을 때 아주 그 맑은 날씨에 보름달 뜨면은 토끼가 방아 찧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정겹잖아. 그래서 이 일주 자체가 음으로만 돼 있죠. 그래서 좀 정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이제 풍기는 거예요. 자,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묘일주. 정묘는, 자, 지장간의 묘는 이제 가부를 깔고 있죠. 지장간이 추구하는 어떤 그 속마음은 정인을 추구하는 거는 이제 보통이고, 편인을 추구하는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편인. 자, 음이 이렇게 만났을 때 강하다. 12운성으로 보면은요, 정이 묘를 만나면 우리가 병지라고 그래요, 병지. 이 정화하고 기토는 같이 가죠. 유에서 출발해서 유, 그 다음에 축에서 묘지인데, 지금 사니까, 사 다음에, 진 다음에 묘죠. 그러니까 왕쇠병, 요게 병지라고요. 12신살로 보면 이제 해묘미에서 요건 이제 장성살, 그 다음에 일지에 인성을 깔고 있으면, 특히 편인을 깔고 있으면 우리가 효신살이라고 그래요. 올빼미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체도화. 나체도화. 딱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죠. 나체도화. 나체를 좋아하고 음란, 노소를 가리지 않고 탐험해. 그래서 이성관계로 생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체도화인 경우. 갑자, 정묘, 기묘, 경호, 괴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자, 이런 경우는 여기에 정묘가 있고 또 괴유가 있죠. 이런 경우는 여자가 100% 음란하고 색을 즐긴다. 색으로 인해서 어떤 스캔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은 이 정묘가 05번이요. 04번. 그러니까 10번이니까 갑술, 을해에서 술해가 공망이에요. 술해. 요렇게. 그 다음에 세운의 변화를 보면요. 해묘미가 이렇게 만나면 삼합이 되죠. 삼합은 이사, 이동, 이제 변동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년이 오면은 이 자가 묘랑 만나서 자묘, 형을 이루어요. 자, 이 형을 이룰 때는 기운이 어떻게 돼요? 서로 지지 않으려고는 막상막하 기운이 있을 때 형이 일어나는 거죠. 자도 왕지, 묘도 왕지잖아요. 이렇게. 왕지끼리 만났을 때 부딪히는 거예요. 스스로 형이라고 그러는데 관제구설, 사고, 수술수가 있다. 신년이 오면은 묘신, 원진도 되고 귀문도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게 성격이 예민하다, 신경쇠약, 그 다음에 정신질환, 좋은 의미에서는 예지몽, 꿈자리가 꿈자리 돼서 꿈꾸는 게 잘 맞는다. 그 다음에 꿈 해석을 잘한다. 뭐 그런 뜻도 있죠. 유년이 오면은 묘유충이 되죠, 충. 자, 요런 때는 부부풍파 이동수. 충자가 여기 잘못됐네. 자, 충자. 그 다음에 술년이 오면 묘술에서 지지의 육합에 해당되죠. 이때는 이성 만남,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궁합 볼 때도 합이 되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고 싶고 그리워서 헤어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이혼한다고 해도 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합이 있으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다고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현대사에서는 합이 많으면은요, 오히려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합이 많으면 정이 많다는 뜻이고, 누군가가 나한테 접근했을 때 내가 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안 좋은 이성문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가정풍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흉년은 천간에 극을 당하든지 충을 당하든지 지지가 충을 이렇게 받는 경우예요. 자, 요건 이제 신유년에는 화가 금을 극하죠. 정화가 신금을 극하고 지지는 묘유충. 그 다음에 계유년에도 마찬가지죠. 정계충, 묘유충 이렇게 해서 이때는 흉년이 된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정겨운 대체적으로 가장 가까운 어떤 이미지는 이 정겹다는 거야. 정이 있다는 거예요. 밤하늘의 달빛 속에 방아 찧는 토끼 모습. 추석 때 어떤 그런 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아주 이 농촌에 가면은 그 밤에 보름달에 떠 있는 정경 속에서 깨끗한 날에는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가깝고 정겨운 이미지. 인정 많고 명석하지만 질투가 심한 다변적 성품을 또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지구력이 강하지 않아서 뭔가를 할 때 초지일관으로 밀어붙이는 기운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두삼이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멘탈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수성가가 어렵고 참모가 제격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보필하는 거, 그런 게 좋다는 거예요. 멋과 센스, 색정이 강해 남자와 교제는 빈번하지만 끝은 헤어져서 혼자 남을 수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외롭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리고 자, 이 묘자가 있는데, 울상으로 보면 이게 묘자가요, 이 묘자가 이렇게 갈라진 모습이죠. 그래서 묘자가 있을 때는 헤어진다, 이별한다, 이별수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사주가 비견겁제가 강하든지 일지가 충하든지 이런 경우는 100%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갈라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묘유충이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배우자궁이 안 좋잖아. 부부 플러스 부부 풍파. 눈에 이상이 생기면 이 토끼잖아, 토끼. 토끼 눈이 빨간 것처럼 눈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과 마음에 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병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눈이 아프다든지 갑자기 눈에 충혈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조금 이렇게 각별히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묘일주는 이제 이런 형태고 사주를 하나 보면은 계유년, 병진월, 정묘일, 기유시.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정묘일주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 이 여자 사주에서 음이 많죠? 이렇게 음의 기둥이 하나, 둘, 세 개 되죠. 8글자 중에서 6자가 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성적이다, 좀 소극적이다, 정적이다. 이제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진 여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자리가 아버지 자리인데 여기에 이 겁재가 오면은요, 겁재가 오면 좀 아버지 운은 안 좋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어머니 자리인데 어머니가 진유에서 합으로 토가 금으로 변하죠. 그래서 어머니 인연도 좀 약할 것 같다. 성에서 보시면 성. 이건 궁이고. 자, 여기 정화 입장에서 이 자체가 이게 좀 재죠, 재. 여기도 재. 이게 아버지거든요. 이게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합이 돼서 여기에 충이 되고 이렇게 된 경우는 아버지 인연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정화 입장에서
요 묘가 어머니죠, 어머니. 여기 어머니. 어머니가 또 묘유충되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인연도 약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지 않다고 봐야 돼. 왜냐면 배우자 자리가 묘유충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사주인데, 특히 이 정화는요, 정화일간은 봄, 여름에 태어나면은 그 본인을 그 태우는 구조라고 그래. 그러니까 재산 같은 거, 돈 같은 것도 이렇게 없애고, 건강도 안 좋고, 뭐가 좀 허망하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 정화가. 그래서 이 정화는 겨울에 태어나는 게 좋아요. 겨울에 태어나면 내가 난로가 되고, 그 추운 겨울에 난로 옆에 사람이 많이 모이죠.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도 되고. 그러니까 이 정화는 특히 봄, 여름에 태어나는 것보다 늦가을이나 한겨울에 태어나는 게 인기가 있고 또 좋다는 거야. 왜? 내가 베풀 수 있는 상태가 좋은 거죠. 덕을 쌓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사주구조를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이제 정묘일주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요. 12월 25일 날 강의할 일주가 이제 병자일주예요. 병자일주. 그래서 12월 25일 날 제가 25일 날 안 되면은요 24일 날이나 26일 날 해서 일단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 먹는 사주문패로 모십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